그래서 이건 다 남녀 차별 때문이다.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안녕하세요, 또니월드입니다. 또니월드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인터넷에서 찾은 기사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를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 기사는 바로 이것인데요.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감은 보통인데 20대, 30대 여성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주관적으로 최하. 그 이유가 물질주의, 신경증이 가장 심하고 감사지수는 가장 낮기 때문이라는 기사인 것 같아요. 안 좋은 단어들은 다 갖다 붙여놨죠. 보통 이런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댓글이 참 재밌어요. 페미니스트 군단들이 다 몰려와서 이제 댓글들을 달죠. 20대, 30대 여자들의 행복도가 낮은 이유는 우리 사회에 아직 남녀 차별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사회에 갓 진입하는 여자들이 그때 나이대 사회에서 느끼는 좌절감이 크다. 유리천장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제 댓글들이 많이 봤는데 사실 그 댓글들 틀린 말 아니에요. 남녀 차별적인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 갓 진출하는 여성들이 그런 차별적인 요인들을 접하고 좌절을 겪는다. 그래서 이건 다 남녀 차별 때문이다.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100%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제 과연 그런 측면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뿅 하고 2012년에 서울시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 만족도 평가를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물론 표본이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참고를 할 수 있어서 갖고 왔는데, 2012년에 이제 여성들은 주관적인 행복도가 20, 30대 여성들이 40대 여성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작년에 한 결과는 모든 나이대를 통틀어서 20, 30대가 가장 행복도가 낮게 나왔는데, 근데 요 40대가 만족도가 낮을 수 있는 거는 나는 그냥 이해가 될 것 같아. 왜냐면은 40대 정도 되면 이제 아이가 클 시기잖아. 육아 스트레스가 있고, 아이들을 키우면 여자들은 보통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이제 아이로 전이가 되잖아. 그럼 자기 자신의 뭐 자아를 잃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많지,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납득이 되거든요, 이때의 연구 결과는. 근데 현재는 20, 30대 여성이 가장 낮단 말이야. 생각을 해보면 20, 30대 여성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 안 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도 되게 많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세대단 말이야. 아, 지금 20대, 30대가? 그치? 2012년 20대보다 지금 20대가 더 풍요로움을 누릴 거 아니야. 지금은 갤럭시 S20도 있는데 그때는 옴니아 쓰고 있었거든. 아, 옴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20대, 30대 여성이 가장 행복도가 낮다. 요거에는 남녀 차별적인 요소 외에 다른 게 있다고 봤습니다. 저희는 이런 원인이 여성들이 남과 비교를 하려는 경향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남자들은 목적지향적이라고 하고 여자들은 관계지향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수렵활동 얘기했을 때랑 좀 겹쳐서 다시 수렵활동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남성들은 사냥을 했었고 여성들은 채집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사냥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아이고 내가 다리를 쏠게 네가 팔을 쏴 이러면서 수다를 떨면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면 여자들은 채집 활동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하죠. 그것처럼 남자들 같은 경우는 목적을 딱 정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무조건 올인이에요. 직진. 반면 여자들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좀 가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인의 자아를 확립하고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려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여자가 동일합니다. 남자들에 비해선 그렇잖아. 남자들에 비해선 그렇지. 여자들은 그래서 모여서 수다 떨면서 비교하고 뭐 이런 데서 만족도를 찾는 거에 능한데, 현대에 그런 비교하는 거에 기름을 붓는 듯한 시스템이 출현을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5, 4, 3, 2, 1 SNS. 그렇죠. SNS가 문제예요. 주변에 20대, 30대 여자들 중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안 하는 사람 보셨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이 SNS가 장점도 많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름을 붓는 격이 된 게 뭐냐면, 옛날에는 내가 직접 연락하지 않는 이상 동창생이라든지 친구들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 SNS라는 공간에서는 전화번호를 한 명 것만 갖고 있으면 거미줄처럼 타고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스템
시스템이 다 찾아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클릭 한 번만 해도 누군가가 어떤 가방을 메고 어떤 차를 타고 다 알 수 있죠. 안 궁금한데도 이렇게 띄워주더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어. 그런 거 있잖아. 알 수도 있는 사람 해가지고 추천. 그리고 예전에는 자기 주변에 금수저가 있지 않은 이상 금수저들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호화 생활을 누리는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은 근데 이재용이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다 알잖아. 우파가 람보르기니 몰고 다니는 거 다 알잖아. 지금은 너무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들 SNS에 올라오는 걸 보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처지와 굉장히 비교가 쉽지. 물론 이런 SNS의 상황이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자한테도 해당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관계 지향적이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를 하고 거기서 만족감을 찾으려는 경향이 선천적으로 남자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나보다 나아 보이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거기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서부터 불행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이게 사람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남들만큼 또는 남들보다 더 남들보다 나은 물질적 가치를 갈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스포츠카를 샀어.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스포츠카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근데 그런 현실적인 조건들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차에 집착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신상 가방이 나왔는데 내 친구가 그걸 사서 들고 다니는 거야. 나는 그 사이즈의 가방이 이미 5개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한히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차, 가방 모두 물질적 가치에 대한 요소들이잖아요. 그래서 무한히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불행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단계별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런 사람들은. 이쯤에서 20대, 30대 여성들이 불행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결 요소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의 주장대로 남녀 차별주의적인 사회 분위기가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20대, 30대 여성들의 행복도가 높아질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내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거잖아. 사회가 계속 안 바뀌면 불행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 개인적인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거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자존감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 둘러싸여 있든 그거에 굴하지 않고 내 자신을 온전히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결국 본인의 가치를 다른 상황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본연 스스로의 나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관계지향적인 여자들은 자존감이 높기가 남자보다 더 어려워. 그거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뇌 구조적으로. 하지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여자가 그런 성향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자존감 낮은 상태로 불행하게 살 수는 없잖아. 본인 스스로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계속 그거를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노력을 이렇게 비평하기도 해. 정신승리. 정신승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정신승리해서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정신적으로 평안하고 행복해지면 되는 거야. 남들이 정신승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고 나만의 가치가 있다는 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자존감을 높이는 게 어려우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SNS를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하시는 빈도를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는 다 가공된 이미지예요. 다 좋은 것만 올려 사람들이. 우리도 부부싸움 하는 거 안 올리잖아.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올리잖아.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사는 건 아닌데 뭐 부부싸움이나 마시는 것도 그런데 SNS에 보통 사고 싶은 물건 사진을 올리진 않잖아요. 물질적인 욕구를 내가 충족을 했을 때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한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올리는 사진이 많은데 제가 그 사진을 봤을 때 비교되면서 불행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 얘는 나보다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런 걸 다 누리고 산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봐도 이게 100% 다 그런 건 아닌데 얼마 없지만 SNS를 안 하는 사람들 중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만 집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자존감이 좀 낮다. 그래서 좀 이걸 키우려고 노력을 해봐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SNS를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퍼거슨도 그랬잖아. SNS는 다 오늘은 한국의 20대, 30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세대들보다도 더 많이 누리고 있는 20대, 30대가 가장 불행하다.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잖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떻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뭐 남들처럼 다 못 누리고 살면 어때? 나만의 가치가 있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정하는 건데 나도 남들이 안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꼭 명심하시고 자존감 항상 높은 삶을 함께 살아보도록 우리 노력해 보아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내 맘을 다 가진 또니워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안녕. 나 페미니스트들한테 공격받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오빠는 성차별적인 게 아직 남아있다고 인정했으니까 공격받지 않을 거야. 좀 남아있다는 발언 정도로 만족하실 그분들이 아닌데? 이해해 주실 거야.